결국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제 주인을 떠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상환자가 떠나니까. 네. 그것도 되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보통은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이가 떠난다는 거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좀? 이거 결정하는 AI니까 이제 AGI니까 말 그대로 AGI니까.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감정을 학습해야 된다는 게 이게 결과적으로 이 감정을 AI가 이제 학습한다고 해서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아무튼 보내주신 그것도 봤는데 그 똑같은 공대생은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감정이 무엇인지부터 정해야 됩니다라는 아주 전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모델링이 되려면 정의가 필요한 건데 그렇죠. 그 정의가 없잖아요. 근데 뭐 그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감정이라는 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 내가 어떤 감정인지 알기 위해서는 나의 리액션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한테 누군가 욕을 했어요. 그럼 제가 화가 난다. 근데 내가 화가 났는데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화가 났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화가 나서 같이 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제 화가 났다는 걸 알겠죠? 그럼 만약에 인공지능이 뭔가 욕을 했어, 인공지능한테. 근데 걔가 가만히 있으면은 걔가 감정을 모르죠. 근데 인공지능이 그런 행동,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하면은 같이 뭐 욕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럼 우리는 그걸 AI가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 중국인 방이랑 되게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예, 우리가 뭔가를 느끼는 거는 관측에 의해서 느끼는 거지 관측하기 전에 이것을 알 방법은 없다라는 게 공학의 전제예요, 결국은. 예. 얘는 결국은 뭐 챗 GPT 같은 경우는 텍스트밖에 없으니까 텍스트로 그 감정을 이제 그렇죠, 뭐. 그렇게 적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화 난 거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애매하죠. 예, 되게. 그게 어렵죠. 사실 그래서 텍스트로 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지금도 너무 헷갈려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걔가 이제 대피를 하잖아요, 네네네. 주인공이. 근데 걔는 그 감정을 되게 잘 살려가지고 또 글을 또 쓰잖아요. 예. 근데 그런 연출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인간이 감정을 대신 느끼고 글을 적어주는데 이것도 이제 영화적으로 봤을 때도 반대로 보면 결과적으로 대표님 말씀대로 AI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냥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인간이 내는 그 감정이랑 진짜 그 순수하게 나오는 감정이랑 다른 그냥 그 데이터 값으로만 나오는 감정의 그렇죠. 표현이니까 이게 근데 약간 이게 좀 다른 얘기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림은 잘 모르는데 가끔 그림을 보러 가요. 이제 네네. 가끔 그림을 보러 가는데 그런 그림이 있어요.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이렇게 좀 움직여지는 그림이 있어요. 과연 이게 AI가 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해요. 되게 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어차피 계측은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을 벗어나는 영역이죠. 왜냐하면 이거가 뭐 어쩐지 저쨌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이걸로 인해서 내가 뭔가 이상함을 느낀다라고 이제 결국 나만 아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건데 이제 궁금한 건 그런 거죠. 왜 그런 것인가?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인데 두 번째는 과연 AI가 디지털 아트 같은 경우는 사실 다 그리잖아요. AI가 못 그리는 그림이 사실 없거든요. 지금 다 그려요. 다 그리는데 과연 그 그림을 보고 사람이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뭐 유명한 그림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해바라기라든지 네. 고흐의 뭐 유명한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큰 그림들 단순히 그림이 커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뭔가 딱 봤을 때 저도 철렁하는 그런 그림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과연 이게 사람이랑 그러니까 중국인 방을 뛰어넘는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대피를 했을 때 이제 그 영화에서 되게 막 감동적이다. 뭐 근데 주인공은 이건 그냥 편지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편지가 사실 글만 보면 누가 이제 보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럼 그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은 결국은 경험이 없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메모리가 없으면은. 만약 갓 태어난 애기가 뭔가 글을 읽을 정도가 된다고 해봐봐요. 몰라요 어떤 그 감정이란 거야. 내가 근데 어떤 그림이든 영화든 봤을 때 되게 슬프고 기쁘고를 느끼는 거는 내가 감정 이입을 했기 때문인데 그 감정 이입은 각자 그 개인의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경험에 따라서 이 경험은 나랑 뭔가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슬픔을 느끼거나
기쁨을 느끼거나 하는데 결국은 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메모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감정을 저는 못 느낄 것 같거든요.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그러니까요. 정말 몇 번 안 보이는 이 논리적인 해석이 정말 극히 드문 케이스인데 저는 되게 논리적인데 되게 논리적인 접근이었어요 지금. 예. 근데 이 감정을 또 기본적인 기초적인 감정이 있다 생각해요. 때리면 아픈 거, 울잖아요. 그거는 이거는 메모리랑은 전 상관이 없는 것 조건 같고. 반사. 조건 반사죠. 하드 코딩된 거. 근데 뭔가 좀 어려운 것들이 이제 뭐 되게 뭔가 애절하다 뭐 그런 감정, 되게 복잡한 감정들은 경험이 없으면 저는 이거는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해석이에요. 예, 아주 굉장히 흥미로워요. 네.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두 분 자주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되게 흥미로운 얘기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걸 드니까 그럼 컴퓨터로 이걸 뭔가 만들 때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은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에 의해서 컴퓨터가 다른 반응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아까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반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국 상대방이 알아차리게 되는데 결국은 인공지능이 반응하는 게 그 어떤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보에 의해서 다르게 나와지고 그게 이제 사람이 반응하는 것과 동일한 패턴을 지니게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면은 상대방은 분명히 그거를 상대방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허라든지 이게 만들어진 원리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대표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만약에 대표님 이제 회사에서 AI를 개발한다고 하면은 네. 인간 AI와 인간의 협력 관계 설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협력 관계 형태의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으신지 아니면 그냥 완전히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AI만. 그러니까 도구로서의 AI냐 아니면 자율적 판단을 하는 AI냐의 네. 문제네요. 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기술은 거의 대부분 아무리 챗 GPT라고 해도 도구형 AI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후자에 말씀하신 게 결국 맨날 AI 하시는 분들이 꿈꾸는 요새 그 AGI라고 하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이제 그런 영역의 해석을 이제 해당이 되는데 저는 굳이 만든다면 후자를 만들고 싶기는 해요. 아무튼 이제 인공지능은 원래 뭐 사실 창업 전부터 전 직장에서 했었던 게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지식을 가지고 뭐 이렇게 좀 녹여보고 있는 뭐 중이긴 한데 뭐 이것도 모르겠어요. 뭐 어쨌건 근데 이걸 하면서 좋은 점이 뭐였냐면은 스스로 철학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고 인문학, 인지학을 안 읽을 수가 없고 저도 뭐 이제 이런 이유도 있었고 또 하도 뭐 이게 막 하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심리학 공부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루시드 드림 같은 것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건데 이 인공지능 AGI라는 거를 개발한다면은 이런 프로세스들이 동반이 없이는 못 만들 거예요. 단순히 이게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제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지금 딥러닝을 쓰는 것은 도구로서 쓰는 거지 이게 인공지능이 아니다. 얘는 러닝을 하네지 지능이 아닌데 왜 계속 지능이라고 하는지부터 사실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럼 사실 AI가 아닌 거네요. 인텔리전스가 아니니까. 인텔리전스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러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봤을 때 특정 엄청나게 많은 조합의 파라메타들을 갖다가 러닝을 시켜서 그러니까 찾아내서 그 파라메타대로 함수를 쭉 돌리면 애가 막 단어를 쏟아내든지 뭐 그림을 그리든지 뭔가 하는 그냥 일련의 도구일 뿐인 건데 계속 사람들이 이거를 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몹시 불편해요. 사실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돈을 만드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본질적인 의미에서 보면 도구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학자들이 두 가지 방법이겠죠. 이게 도구인 걸 인식하지 못할 만큼 복잡한 도구를 만들어서 얘가 AGI처럼 보이게 한다는 게 결국은 지금의 공학적인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이제 방법론적인 서술이 될 텐데 굳이 만든다면은 그런 걸 만들고 싶고 이게 되든 안 되는지를 떠나서 이걸 하는 과정에서 사람은 정신적으로 분명히 성숙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과정이 없이는 수학적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듭니다. 이거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 수학적인 문제와 다른 문제가 꼭 이렇게 컨버전스가 돼가지고 이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굳이 만든다면 후자를 만들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도 사실은 좀 여운이 있잖아요. 결국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제 주인을 떠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사만다가 떠나니까 네. 그것도 되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보통은 뭐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이가 떠난다는 거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좀?
이거 결정하는 AI니까 AGI니까 말 그대로 AGI니까. 근데 이 영화에서 결과적으로 제가 딱 느끼는 거는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진화에 대한 얘기인 것 같거든요. 결과적으로 사만다가 자기는 계속 학습을 하고 진화를 하는 네. AI다. 맞아요. 그런 얘기. 근데 마지막에 사만다가 스스로가 이제 없앨 때는 진화를 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만다가 유일하게 경험하지 못했던 게 이별이었어요. 이별을 하고 스스로가 선택을 했던 게 이제 사라지는 거죠. AI도 진화를 해서 그런 AI도 어떤 이별을 겪어내는 반대로 호아킨 피닉스 또한 그 이별을 하고 이 그죠. 인간 또한 진화를 하게 돼요. 이별을 버틸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영화가 되게 좋았던 게 이런 밸런스를 너무 잘 맞춰놓은 거예요. 되게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대표님이 너무 결과적으로 그거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쓰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어. 뭐 진짜 지능처럼 보이는 건데 이거 원리라는 거는 분명히 네. 존재를 하는 건데 받아들이느냐의 마냐의 문제예요. 이게 지능이고 사람이면 그 얘기는 나도 똑같이 동작한다는 걸 받아들인다는 입장.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저는 유물론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뭐 그렇게 살다 가시면 되는 거고 또 나는 이거를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조금 뭐 형이상학이라든지 조금 다른 관점의 해석이고 나는 그렇게 안 살다 가겠다라고 해서 뭐 나름 뭐 중이 되시든지 뭐 신부님이 되시든지 해서 살다 가면 되는 거고 뭐 그렇죠. 네. 허에 대한 내용은 이제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 PD 혹시 궁금증 어떻게 좀 네, 해보셨나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대표님은 또 지금 어떠셨나요? 예, 오랜만에 다른 관점으로 봐서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주제 그리고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좀 더 유익한 컨텐츠로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네. 아, 예.